다큐멘터리 쇼인 더 라스트 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이 끝난 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그 다큐멘터리는 코로나로 인한 시즌 중단 때문에 4월로 앞당겨서 공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때문에 또다시 마이클 조던과 90년대 불스에 대한 수많은 인터뷰들을 통한 여러가지 썰과 여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거의 모든 인터뷰 영상들과 기사들을 찾아보았지만 그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조던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팀 그로버가 했던 인터뷰 영상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던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팀 그로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그는 시카고의 일리노이스 대학 농구 선수 출신으로 학사 전공은 신체 운동학이었으며 석사 전공은 엑서사이즈 사이언스였고 한국말로는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전공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 그는 마이클 조던을 만나 개인 트레이너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15년 동안 마이클 조던의 개인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던 이외에도 피펜, 찰스 바클리, 하킴 올라주원, 코비 브라이언트,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 등 수많은 농구 스타 선수들의 개인 트레이너로서 활동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어택 애슬레틱스라는 트레이닝 그룹의 CEO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팀 그로버는 석사 과정을 마친 이후 프로 농구 선수들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선수들의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팀에 입사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팀의 트레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면 팀 안에서 짜여진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해야 했고, 그로버는 그것보다는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트레이닝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메일도 없던 당시에 시카고 불스에 있던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카고 불스에는 15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팀 그로버는 마이클 조던을 제외한 14명의 선수들에게만 편지를 전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팀의 그 어떤 선수들에게서도 답장과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당시 불스의 트레이너만 연락이 와서는 당신과 일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긴 한데 그의 집으로 가서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시간에 전달받은 주소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그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될 마이클 조던과 첫 만남을 갖게 된 팀 그로버는 약 30분 동안 조던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조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고, 조던 역시 팀의 스케줄에 따라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스케줄과 니즈에 맞게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 후 팀 그로버는 시험 삼아 본인에게 30일만 기회를 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 30일이 결국 15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1989년도부터 조던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게 된 팀 그로버는 당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당시 마이클 조던은 발목과 사타구니 쪽에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팀 그로버가 처음으로 집중한 것은 조던이 부상 없이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몸을 단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선수들이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뛰면서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훈련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팀 그로버는 기본적으로 몸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 하게 되면 부상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던이 부상 없이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조던만큼 본인도 조던에게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농구와 시합에 관련된 조던의 모든 걸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해요. 조던의 시합 내용에 따라 그가 해야 할 일들과 훈련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파악했고, 매일 그를 분석하면서 더 나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시합들이 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그의 시합을 영상으로 찍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조던이 오늘 시합에서는 왼쪽으로 몇 발자국을 갔는지, 오른쪽으로는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몇 발자국을 뛰었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일일이 종이에 다 적어가면서 데이터를 만든 후 그것들을 토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그 종이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그런 노력들이 현대 스포츠 트레이닝 프로그램 발전에 큰 발판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조던과 훈련을 하기 시작했을 땐 처음에는 항상 팀 연습이 끝난 후에 만나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는 그의 스케줄과 지친 몸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아침에 만나서 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 언제든지 조던이 부르는 시간에 그의 집으로 가서 개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침 개인 훈련이 큰 효과를 보이자 조던은 팀 동료였던 피펜과 론 하퍼에게 아침 트레이닝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아침에 같이 훈련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던 브렉퍼스트 클럽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 그로버에 따르면 피펜과 하퍼 역시 아침 훈련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 훈련에 빠지게 되면 그날 팀 연습에서 조던에게 듣게 될 어마무시한 잔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팀 그로버에 따르면 마이클 조던은 연습에 많은 의지를 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엄청 빡세게 하면서 강한 멘탈을 만들어간 선수였다고 해요. 그의 마인드는 훈련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보면 그만큼 실전이 더 쉬워진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연습할 때마다 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조져버리겠다라는 자세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자세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던은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1991년도 시즌에 불스가 처음으로 파이널에 진출했을 당시 매직 존슨이 이끌던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첫 홈게임을 지게 됐었는데, 그는 그 중요했던 첫 게임을 지고 나서 바로 했던 말이 오케이,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다 파악했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조던만의 특유의 승부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던은 이렇게 질 때마다 그 패배에 짓눌리지 않고 항상 패배를 본인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그로버에 따르면 현역 당시 조던의 몸무게를 항상 96kg에서 99kg 사이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몸무게를 항상 조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서 훈련의 시간을 줄이면서 강도를 더 높였고, 단련시켜야 하는 근육들을 더 세밀하게 나누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던의 신체적인 운동력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해요. 퍼즐같이 뇌 기능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서 조던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 그로버는 당시 시카고 불스 팀의 정식 트레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던이 원정 스케줄을 갈 때마다 불스 팀과 합류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본인이 직접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따라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팀 그로버는 조던의 골프 가방도 본인이 항상 챙겨서 다녀야 했다고 해요. 필 잭슨 감독이 어느 날 조던에게 더 이상 골프 클럽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트레이너였던 팀 그로버가 대신 그의 골프채들을 챙겨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던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랬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랬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던은 당시에 엄청난 세계적인 스타였고, 어디를 가나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프를 칠 때만큼은 그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본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골프가 정신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 트레이너로서 골프를 치던 안 치던 항상 그의 골프채들을 챙겨서 따라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팀 그로버는 조던이 두 번째 컴백을 하고 워싱턴에 복귀를 한 후엔 워싱턴으로 이사까지 가면서 마지막 두 시즌도 조던과 함께 일했고, 40살이 되었던 조던의 마지막 시즌에는 그가 82게임을 모두 뛸 수 있도록 도우면서 조던의 커리어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던의 트레이너의 스토리를 듣게 된 후에 제가 했던 생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조던과 함께 성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조던이라는 어떤 이 스포츠의 신화가 절대 한 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라스트 댄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 댓글에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돼서 NBA 시즌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